네, 2부로 넘어왔는데요. 1부에서 4년간의 이야기를 다 이렇게 늘어놓으셨는데요. 무명일기를 초청해서 방송을 녹음하게 된 거는 비로컬 팟캐스트의 이번 주제가 로컬 콘텐츠라서 그렇거든요. 어떻게 창업하고 어떻게 자력갱생하면서 이렇게 오시게 됐는가,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여겨져서 다소 좀 약간 슬플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지만은 처음 창업하셨을 때부터의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짚어왔어요. 자, 이제 2014년도에 창업을 하시고 2015년도에 본격적으로 이제 충무로를 런칭을 하시고 2016, 2017년도에 이제 푸드트럭 비즈니스를 하셨거든요. 그럼 지금의 무명일기는 그러면 2017년도 이후에 자리 잡게 된 건가요? 준비는 16년, 17년부터 공간을 관심을 두고 놀듯이 보러 다녔었고요. 주머니 돈 없이. 볼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봐야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영도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요? 거친 매력들이 있어요. 약간 다듬어지지 않은 날것 그대로의 RTBP 김초로 대표님께서 정말 많이 하시는 표현이신데, 하나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17년쯤일 거로 기억이 되는데요. 저희 있는 공간 그 앞에 이렇게 부두길이라고 해야 되나요? 무량장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다른 지역에 있는 마켓을 할 때 김초로 대표님도 참여를 하시고 그때 저랑 같이 뭐 이렇게 했던 얘기가 있어요. 바로 여기인데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저는 저 나름대로 준비를 했었고, 지금 또 김초로 대표님께서는 RTBP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 가시면서 또 준비하고 계시고. 그때가 2016년도 17년 정도였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영도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길 같은 데서 네. 플리마켓을 하고 있을 때 네. 영도에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걸 때 절감하셨던 뭐 거예요. 저도 제 나름대로 뭐 생각을 하고 있던 것처럼 또 누군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분들도 계셨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지금 조금씩 합쳐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저는 제 나름대로 16년, 17년쯤에 구경하듯이 막 보러 다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그때 함께 하셨겠네요, 실장님께서도요? 네, 같이. 실제로 말 안 하고 많이 갔어요. 이런 거를 그냥 하자고 하면은 당연히 안 한다고 하면 안 된다고 반대할 게 뻔하다고. 그러니까 대표님은 그 속내는 숨기고 그냥 여기저기 가보자 이런 식으로 다니셨던 거고요. 네. 저는 장소 물색하실 때는 없었는데 충무로랑 이제 푸드트럭 그쪽을 계속 지키고 있었어가지고 거기 어떻냐고 사진이랑 영상이랑 이런 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멘붕이었어요. 의도를 아셨던 거였군요. 아니 근데 그 전에 그런 얘기는 했었어요. 운영하는 매장이랑 뭐 사무실 그리고 푸드트럭 창고 이런 거를 다 합쳐서 조금 큰 공간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은 했었는데 그게 갑자기 짠 하고 이렇게 그 공간을 데리고 올 줄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할 수 있을까 계속 걱정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창고 한 공간에 정원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말에 좋아 바로 네. 할래 이렇게. 네. 아니 이건 갑자기 무슨 사기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이 그 식물, 꽃 되게 좋아하세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 공간에는 가든이 필요합니다. 가드닝 관련된 일을 해야 돼요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거기를 담당해 주세요라고 그거를 해서 이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 떡밥을 네. 무는 바람에 이렇게 돼버린 거군요. 네. 그럼 지금 무명일기는 가든이 있나요? 네, 가든 할 자리는 있고요. 거기에 온갖 짐들이 가득합니다. 네, 짐이 가득 차 있어요. 가든을 하려면 그 짐들을 처리를 해야 되는 거네요. 내년쯤은 실제로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2017년도 정도부터 이제 장소 물색을 하셨던 건데, 네. 실제 그러면 무명일기가 입주하게 된 건 언제쯤? 저희가 18년 여름에 그 공간을 발견을 했고요. 여름 한 딱 5월쯤인 것 같아요. 그럼 지금 기준으로 보면 2년 조금 넘은 공간이에요. 네, 2년 2개월 차에 접어들었고 18년 5월 달에 그 공간을 보고 건물주분과 협의를 했거든요. 이런 걸 하고 싶다. 근데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공장으로 쓸 사람만 임대를 하겠다. 한 2달간 만나서 설득을 했어요. 갑자기 이야기가 진도가 확 나가버렸는데, 공간 찾는 이야기를 하다 이렇게 오게 됐는데 몇 군데를 돌아보시고 영도 안에서만 계속 찾으신 건가요? 아닙니다. 실제로 대림창고가 가지고 있는 매력들이 있잖아요. 공장과 도시재생이라는 그런 의미를 둔 건데, 부산에는 그런 모델이 제일 먼저 생겨났던 게 고려제강이 만든 F1963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어요. 네네. 테라로사 커피숍이 좀 돼 있는. 가보진 않았지만 소문은 들어서 네. 알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공간이죠.
내가 정말 해보고 싶었던 게 이런 모델인데 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자랐었던 거고, 그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부산에는 공단 지역이 몇 개 있거든요. 네네. 뭐 신평, 사상, 금정구 이런데 실제로 신평도 그렇고 지금은 각 지역마다 대표하는 스팟들이 많이 생겼는데, 용도는 그 중에서 바다를 끼고 있어요. 공장들과 바로 앞에 바다. 우리가 만약 이 공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바다랑 제일 가까운 공간일 것이다. 바다, 이게 부산이 가지고 있는 컬러가 너무 명확해서 이 공간이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갔을 때 그냥 신기하다? 그리고 사진 찍는 거에 너무 좋아할 시기여서 낡은 느낌이긴 한데 컬러풀한 색감들이 좋아서 사진 찍고, 거기다 이제 정원이 생긴다는 그 기대감에 그 전에 공간이 너무 좁아가서 답답했었는데, 우와, 큰 공간이 생긴다는 걸 그냥 마냥 생각 없이 되게 좋아했었어요. 이게 힘들기 전에 그 서막이죠. 건물주하고 2달 동안 협상을 네. 하셨다고. 네.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뭐 하고 싶어요? 이렇게 뭐 할 건데요? 이런 문화 이렇게. 공간에 대한 이해를 못 하신 거. 뭐 할 건데요?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저희 뭐 그냥 깨끗하게 해서 뭐 공연도 하고 제품도 만들고 다양한 문화들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만들 거예요 하니까, 그 뭐 월세 제대로 내겠나 약간 요렇게 나오셨어요. 그래서 한 2달 정도 계속 설득을 하러 가셨고. 네, 설득도 하고 협의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지금 쓰시는 공간이 원래는 뭐로 쓰던 공간이었나요? 과거에는 보세 창고들이었고요. 그 이후에는 선박 수리, 그러니까 배가 들어오지는 못하고 배에 관한 엔진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기자들 부분품들을 뜯어서 네, 가져가서 수리하고, 실제로 저희 옆에 있는 전기 하시는 분들도 선박에 들어가는 발전기를 아직도 수리하고 계시는 공장이 있고, 저희 공간은 그런 걸로 쓰이다가 때마침 한 6개월 정도 비어 있었던 공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설득이 더 쉬웠던 거군요. 안 해주시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차라리 그냥 놀리면 네, 놀리지 네, 엉뚱한 거 안 받겠다. 네. 그런 공장들은 기본적인 공장 설비가 다 돼 있거든요. 제가 그걸 다 없애고 이렇게 상상을 하셨나 봐요. 네. 그것 때문에 처음에 반대를 하시고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뭐 아까도 뭐 푸드트럭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꽂혀버렸던 상황이었고, 그 건물을 보는 한 1분 만에 그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플랜이 다 짜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공간을 보는 순간 여기 몸을 넣고 네.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되겠다. 네. 바로 그냥 네.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거군요. 근데 그런 다들 그럴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 많을 거라고. 저는 그런 성향이 아니라서 많이 없어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1분 동안에 만들어진 시나리오에 맞춰서 고생이라는 양념을 이렇게 막 치게 된 거군요. 제가 이제 와서 청소는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그 방호복부터 해가지고 다 준비를 해줬는데, 아니, 방호복을 입어야 될 정도로 얼마나 거기가 지저분한가. 먼지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전에는 그냥 마냥 신났었는데, 이제 철거할 때쯤에 대표님이 다른 일이 있으셔서 제가 사진이랑 영상 찍으러 갔었거든요. 영상을 만들려고 만드는 과정을 기록하는 걸 좋아하니까 갔었는데, 그때는 마냥 찍으면서 우와 멋있다. 근데 이제 와 이거 어떻게, 그때부터 막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층고도 어떻게... 엄청 높고 평수도 네. 꽤 되잖아요. 네. 몇 평 정도 되죠, 공간이? 100평 조금 안 되는 공간이고요. 근데 그 층수로는 한 3층 정도 되잖아요. 층은 1.5층 저희가 있고 뭐 2층 양복층 구조다 보니까 조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많은데, 청고가 높다 보니까 다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복층 공간인데 높이는 한 3층 건물 정도 높이 되죠. 네, 맞습니다. 네. 편의상 생각을 해도 한 150평 정도 되는 공간인 거잖아요. 1층 100평, 2층이랑 짜투리 공간은 한 50평 정도. 네. 네. 그럼 그 150평 공간 안에 원래 공장으로 쓰던 다양한 기자재라든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철거부터 시작을 네, 다 뜯었죠. 구조를 뜯을 수는 없으니까 기존에 공장이 가지고 있던 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뜯고 화장실도 뜯고, 네. 새로 하고. 청소할 때 그냥 회장이 불러서 청소하자 했는데, 그때 아니 근데 지금 너무 담담하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예전에 공장 쪽 일을 잠깐 해봐서 알거든요. 지금 저는 머릿속에 상상되는 게 지금 두 분의 표정과 달라요. 저는 지금 갈수록 얼굴이 좀 하얘지고 있거든요. 이미 다 얘기를 하고 왔던 상태라서 지금은 되게 담담한데 진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말하면서 맨날 울고 그랬거든요. 아무리 얼마나 그 어린 시절에 그 취미가 해작질이었다라고는 해도 그걸 다 해체를 하고 네. 다 쇳덩어리인데 그걸 어떻게 그걸 다 그걸 저도 저지만 마케돔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공간이 있었어요. 저한테 이제 와서 우리는 뱀 나온다 이렇게 하고
그냥 그렇게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뱀 나온다. 이게 부산 사람 특유의 그 무뚝뚝함이라고 그럴 것 같은데 수많은 이야기를 한 10글자 이내로 딱 줄여서 얘기를 해버리니까 네. 뱀 나온다는 그 말 안에 뱀이 나올 정도로 수풀이 우거져 있고 야생 상태다 요건데 네. 이제 그 뱀 나온다 뭐 그 말씀 한마디로 들으면 그냥 거기는 옆에 있는 산이 자연이 좋아서 뱀도 나오는 거 이렇게 서울 사람들 생각을 해요. 야, 와일드 뭐 이게 아니라 저는 그 얘기 듣고 우린 다행이다. 뱀이 없어서. 네.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알레르기 비염이 심해서 먼지를 마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밤에 기침이랑 이런 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데 네네. 대표님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애정을 조금 담길 바라는 마음으로 불러서 공간에 대한 애정을 네, 그러니까 불러서 우리 손이 거쳐야 된다. 네. 방호복 3M 그거를 방호복. 처음 입고 마스크도 이제 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대체 뭘 하지 해서 먼지를 위해 이렇게 쓰라고 해서 같이 간 다른 직원분이랑 쓰는데 너무 살면서 처음 땀을 잘 안 흘리는 체질인데 살면서 처음으로 땀을 제일 많이 흘리고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여기서 쓰러지면 다시는 안 시키겠지. 약간 이런 생각까지 들 만큼 내려가서 사람 시켜야 될 것 같다고 그러고 땀 뻘뻘 흘리면서 갔어요. 제가 학생 때 아르바이트로 낡은 공장을 다 밀어내고 거기다가 출판사를 넣는다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거기 가서 알바를 했는데요. 5시간 정도 빗질을 했는데 30평밖에 못 쓸어낸 거예요. 5시간 빗질하고. 근데 일 시켜놓은 사장님이 갔다 오시더니 화를 내시면서 너 뭐 했냐고 하루 종일. 그래서 제가 빗질하고 온 데를 가갖고 이렇게 쓱 문대는데 이제 먼지가 수북히 또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저도 울었었어요. 끝이 없구나. 그래서 사실 일주일 있다 우리 이사 들어와야 되는데 이 정도 진척 속도로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서 3일 만에 도망갔습니다, 제가. 도저히 답이 안 나와서. 진짜 그때 도망갈 만한. 실장님 같이 했던 직원은 그만뒀어요. 네, 그 후로 그만두셨어요. 네, 저는 그만두지도 못하고. 일을 그 청소를 진짜 해라고 시킨 건 아니죠. 이게 이제 제 의미는. 의도는 그걸 다 청소를 해내야 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사용할 공간이니까 애정을 갖고 다가가자 이 의도였는데 무뚝뚝하게 하시면 야, 우리 일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약간 그냥 대충 해도 되는데 성격상 더러운 걸 보질 못해서 그리고 제가 계속 그걸 힘들다고 안 해버리면 그 직원분이 계속 해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너무 어지럽더라고요. 네. 네. 청소, 철거 작업 이런 것들을 직접 하신 건가요? 네. 직접 시작은 했죠. 근데 페인트 칠도 온 직원이 시작은 다 저희가 통틀어서 해요. 갔다가 근데 이게 저희가 할 수 없는 범위더라고요. 100평은. 네, 그렇죠. 그래서 하다가 그러니까 뭐 정말 전문가분들을 불러요. 이 부분만 좀 부탁 마무리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청소, 철거, 도색 이런 것들을 목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제가 직접 네, 하면서 다 하고 올스테인 바르고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가 중요한 건 아니었었던 거고 저는 한 2달 만에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2018년 뭐 한 8월쯤 되면 문 열어서 이렇게 사람들이랑 같이 공간을 즐기자. 근데 12월 달까지 삽질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럼 그동안은 회사니까 매출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네. 매장은 제가 지키면서 대표님은 이제 매장으로 돌아오실 때마다 완전 검해져 가지고 오시고 기존의 보수동 매장을 계속 운영하시면서 네. 무명일기를 네, 제가 뭐 매장을 직접 운영을 하는 건 아니고요. 세팅을 해놨으니까. 했었던 거고 실제로 담당하는 또 F&B 직원분들이 같이 운영을 했던 거고 제가 이런 무명일기 공간을 준비할 수 있는 것도 그런 직원분들이 계셔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때는 실장님이 디자인 업무랑 매니저 업무를 하시면서 네. 서포트를 해주셨던.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무명일기 공간이 좀 고생담이 담기긴 했지만 그 공간을 얻고 그다음에 공간을 형성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셈이잖아요. 네. 네. 근데 제가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일반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천하에 어리석은 게 있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왜냐면 인테리어 업자들한테 맡기면 네. 한두 달이면 딱 끝나요. 이 사람들은 처리해내는 프로세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걸리고 인원을 몇 명을 투입하면 며칠을 끝 이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하면은 계약하고 나서 한 달 후면 공사 끝 네. 오픈 이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공간을 조성을 하게 되면 인테리어 업자의 안목과 업무 처리 프로세스가 그 공간에 고스란히 담기거든요. 맞아요. 네. 발주를 내시는 분들의 이상만 잠깐 들어가 있는 거지 네. 실제로 디테일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질 않아요. 네.
근데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은 자기의 취향이랄까 나름 더러운 성격이랄까 그래서 자기가 손을 안 대면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용접을 배워서 철골들을 자기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세워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용접을 배워서 익숙해져가지고 철골을 만들기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제 오픈 시기는 중요하지 않아. 나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세계관이 담긴 공간을 만드는 게 중요해. 그래서 오픈 시기가 늦어지더라도 자기의 의지를 관철하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이게 대부분 서울이나 대도시나 뭐 임대료가 비싼 데서는 엄두도 못 내는 그런 방식이에요. 서울의 웬만한 중심가 같은데 목 좋은 데는 권리금이나 임대료가 어마어마하니까 인테리어 기간을 뭐 한 달, 두 달 정도까지는 몰라도 6개월, 8개월을 한다 그래버리면 이미 망한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고. 저희도 그랬어요, 주변에서. 그러니까 친한 형님은 맨날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망했냐? 이러는 거예요? 1,000만 원 이렇게 하고 가고. 아, 손실 금액으로? 네. 그러니까 뭐 걱정들을 많이 해주셨고 언제 할 거냐, 대체 언제 오픈할 거냐. 실제로 준비 과정들 속에서 많은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을 만났어요. 저도 제 나름대로 그 공간을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목적도 있었지만 전국에 있는 분들이 또 누군가 소개로 공사 현장에 데리고 오셔가지고 얘기하면서 이런 공간을 만들 거다면 또 그들의 의견도 얘기해 주시기도 하고 돈은 못 벌었지만 공간을 했던 과정들도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과정 속에서 의미라든가 과정 속에서의 네트워킹이 있었다. 되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이상한 소문도 많이 났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막 오셔 여기 뭐 하는 데냐고. 아, 저희 뭐 이런 거 저런 거냐 뭐 합니다. 이러니까 뭐 술집으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들 대여섯 명 오셔갖고 술 달라고 이렇게 하죠. 아, 저희 술집 아니라고. 술집이라 카던데 이러면서 막 오신 경우도 있고. 근데 굳이 지금 현재 있는 그 영도에다가 꼭 그런 공간을 만드셨어야 했었나요? 영도라는 데에 매력이 있다. 거친 매력을 느끼기는 어떤 사연이 더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요. 본 적이 영도. 영도가 피난민들이 되게 많이 오셨던 지역이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도 피난민 중에 한 분이셨고 저희 아버지가 나고 자라셨던 곳. 저는 그 바다 건너서 영도를 보고 자랐었어요. 영도가 저기 있구나 정도였지 영도에서 난 나중에 뭘 해야지라는 거는 생각이 전혀 없었어. 아, 그리고 대표님 할아버지께서 피난 오셔서 문명일기 앞에 무량장 거기에 텐트 치고 계셨대요. 이런 옛날 피난민들이 텐트 치고 살았던 곳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걸 나중에 하시게 된 네, 거예요? 맞아요. 네. 아, 오픈하고 나니까는. 저희 고모가 여기서 옛날에 요 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랑 처음에 이북에서 내려왔을 때 갈 데가 없으니까. 아, 그 산팔 떨어지셨군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국제시장 영화랑 똑같은 거제도 포로수용소로 가셨다가 보통 다 많이들 오셨거든요. 영도로 도착하신 거나 그런 뭐 가족적인 스토리도 있어서 애정은 있었죠. 영도의 전설 중에 하나가 고갈산, 복례산을 고갈산이라고 하는데 네네네. 할매가 있어요. 복례산 할머니. 고갈산 할매. 욕심이 되게 많으시고 영도 사람들은 지켜주고 영도에서 나가면 부를 다 뺏어가시는 그런 전설이 있거든요. 한신령 같은 그런 느낌. 맞습니다. 네. 할아버지 할머니도 영도에 계셨다가 나오면서 뭐 이렇게 가세가 기운 정도는 아닌데 어려움이 좀 있으셨다.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시 제가 들어가면 주시지 않을까. 근데 지금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돈보다는 다른 걸 주신 것 같아요. 다른 무형적 자산들이 더 늘어난 것 같다. 네, 사람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무명일기를 가보면 이런 이야기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지금까지 저희가 해왔던 이 힘겨운 이야기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깔끔하고 예쁘고 뭔가 힙하고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좋은 기대감을 주는 그런 공간이긴 하거든요. 겉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 이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많은 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구석구석 손이 거치지 않은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이 그러니까 조금씩 계속. 근데 오픈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손도 못 댄 부분도 사실 있어요. 아직도 찾아보시면 재밌어요. 여기는 왜 안 했지가 있긴 있는데 모르시죠. 시간이 지날수록 발견되는 것도 있어요. 원래 이랬던 거였다라는 착각을 다들 하시니까. 출입구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그 문짝 뒤에 그 뭐라고 그러죠? 토치 있잖아요. 부탄가스 토치가 이렇게 문짝 뒤에 이렇게 담겨 있는 걸 보고 도대체 이곳은 정체가 뭘까? 그래서 저는 혹시 바베큐 하는 데인가 막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장작되던 토치였던 것 같아요. 화목난로에 때우는 장작. 너무 추워가지고 겨울에는. 아,
실제로 바베큐도 하기도 해요. 저희가 뭐 조금 여유가 있으면은 뭐 불특정한 분들 다 모시고 이렇게 자주 파티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 있어서 그 할아버지들도 그러시는 거예요. 술은 언제 파냐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이제 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시고 가시고 이렇게 해요. 이제 술집이 아닌 거 아셨으니까. 네. 딱 저번 달까지 여기 술 파는 데 아니냐고 하셨어요. 이후로는 없으세요. 무명일기는 과연 뭐 하는 공간, 어떤 공간인지를 딱 갔을 땐 몰라요. 네. 저도 처음에는 그냥 이색 카페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조금 전에도 대표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무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 방송만 들으시는 분은 개인의 서재 같은 곳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 요런 느낌도 좀 들어요. 규정을 짓고 싶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네. 카페로 알려지는 게 정말 싫었어요. 작년에는. 물론 커피를 커피 팔긴 서비스를 해요. 하긴 하는데 카페로 알려지는 게 정말 싫었고 우리는 그냥 로컬 컨텐츠를 만드는 곳이야 이런 걸 조금 알리려고 19년도에 억지로 노력을 했었어요. 일부러 티를 내려고. 네. 근데 생각이 바뀌었던 게 코로나를 기점으로 뭐 네네. 그것 때문에 어렵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우리나라 안 그래도 빨리 바뀌는 이런 사회 변화를 더 빨리 바꾸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규정을 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뭔가를 어떻게 이해하던 간에 그냥 익숙한 공간으로 가자. 카페로 이용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카페가 될 수도 있고 스튜디오를 이용하고 싶은 분한테는 스튜디오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방향과 길이 보이겠지 하는 약간 그런 과정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명일기라는 게 직역으로 하면 정해지지 않은 일상의 기록이고 이제 이중적 의미로는 그 무명이 천이라는 의미로 코튼점 다이어리로 그렇죠. 쓰이듯이 천으로 뭔가를 하고 근데 무명일기란 브랜드는 일단 브랜드로서는 이렇게 해보자 했는데 확실하게 딱 표현할 수 있는 그 용어나 단어는 없었어요. 근데 해가면서 정해지지 않은 이 무형의 것이 오시는 분들과 같이 어우러지고 그런 일상, 삶 이런 걸로 인해서 조금씩 잡혀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정해놓지 않는다는 게 네. 장점은 더 멀리 볼 수 있고 더 넓게 해볼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는데 네. 다른 사람한테 우리는 뭐다라는 정체성을 주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네, 처음엔 너무 어려웠어요. 여기에 시그니처 메뉴가 뭐냐? 시그니처 메뉴가 뭐고 여기 뭘 만드는 데고 뭘 하는 곳이야? 라는 물음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때마다 카페가 메인은 아니지만 무명일기 브랜드로서 나갈 거다라고 말은 했는데 정확히 말씀 못 드렸었어요. 방문했을 때도 시그니처 메뉴는 아닌데 특별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주신 것들도 있고 그랬었어요. 네. 비로컬에서 왔습니다. 이랬더니 꿀차였나요? 웰컴 드링크라고 주시고. 아, 네. 예. 그리고 그때 실험적으로 뭔가 만들고 있는 거. 네, 백향과 에이드 드신 것 같은데. 아, 백향과 에이드. 네네네. 아, 맞아요. 그때 백향과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그랬어요. 네. 저 이런 꽃이 원래 있어요? 뭐 이렇게 여쭤보고 저도 그랬어요. 몰랐는데 그게 뭐 패션 프루트를 백향과라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뭐 저희 F&B 담당하는 바리스타 분들이 제안을 하셔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분들의 말을 빌려하자면 미쳤다고. 너무 많이 나간다고 지금. 아, 잘 팔린다니. 네. 아, 부산 사투리군요. 네. 네. 대표님 미쳤어요. 저는 이제 알아듣죠. 내가 미친 게 아니고 그게 미쳤다. 그 메뉴가 지금 그 정도로 많이들 찾아주신다.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재료들이에요. 그거 드셨고 흑임자 케이크. 만족하시면서. 네, 맞아요. 그래서 아, 이제야 기억이 막 소환이 되는군요. 그때 제가 그때 백향과 에이드랑 흑임자 케이크를 먹으면서 네. 케이크도 되게 맛있다고 제가 의도적으로 달달하게 만든 게 아니라 뒤에서 오는 그런 풍미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 보면서 아니 이런 곳에서 이런 수준 높은 걸 맛볼 수 있다니 뭐 이러면서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사실 그냥 여기 이런 데 오면 그냥 막 주는 대로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약간 좀 무서운 예, 가게 사장님이 무서운 그런 느낌일 것 같았는데 섬세하다라고 할까요? 그 선입관들이 다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그때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때 남기셨는데 다. 아, 남긴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간 분이 있었는데요. 그때 뭐 얘기 듣기로 되게 많은 곳을 또 돌아다니시면서 오셔가지고 또 아무튼 감사하게도 잘 드셔주셨고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는 카페 아니에요. 먹지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진짜 이상했고요. 카페 아니라고 그러는데 식음료가 이렇게 고급스러워. 도대체 뭐야 이거. 이렇게 맛있어. 뭐지? 이게 카페도 이렇게 못하는데 뭐 이런 생각. 도대체 사장님은 전에 뭘 하셨길래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음식을 좀 했다 이러셔가지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뭐 그동안 있었던 사연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네. 자, 그러면은 규정하고 싶지 않고 규정되고 싶진 않지만 네. 그래도 좀 더 무명일기를 더 이해할 수 있게끔 그 안에 탑재되어 있는 시스템 혹은 뭐 시설, 설비, 뭐 컨셉 이런 것들 좀 더 구분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작은 의식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라이프 스타일이네요, 의식주니까. 네, 좋게 말하면 라이프 스타일이고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의식주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을 합니다 정도가 될 건데 식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시작이 되었던 비즈니스 모델들이었고 이제는 의복과 관련된 생활에 쓰일 수 있는 뭐 다양한 소품들을 콘텐츠화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크게 나누면 뭐 공간이라고 하는데 또 공간은 메인이냐? 또 메인이 아니지만 또 큰 부분이기도 하고요. 공간을 이제 주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근데 뭐 저희가 공간을 운영하는 회사는 또 아니다 보니까 공간을 저희 브랜드의 색깔을 잘 담아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정도로 공간을 만들어준다라든가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무명일기 공간 안에서 의와 식이 담겨 있는 형태. 네. 어쨌든 간에 라이프 스타일 컨텐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군요. 근데 이제 라이프 스타일 컨텐츠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너무 대기업스러운 얘기예요. 네. 시작은 카페였죠. 뭐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선택할 수 있는 게 또 카페 서비스니까 카페 서비스 그리고 뭐 행사, 전시 행사가 관련된 뭐 이런 대관 그리고 저희가 과거에 해왔던 뭐 케이터링 이런 것들을 그냥 주업으로서 공간을 운영하고 활용을 하고 있었고요. 행사라면 뭐 주요 행사들을 뭐 진행하신 게 있는지. 요즘에는 정형화된 이런 행사장을 찾기보다는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의 공간들을 많이 찾다 보니까 공연장이 아닌 곳에서 공연하길 바라시고 회의장이 아닌 곳에서 회의하길 바라시고 행사장이 아닌 곳에서 행사를 하길 커뮤니티 바라시다 보니까 컨시어지 느낌의 그런 곳을 많이. 그래서 저희 공간을 되게 선호하시고 뭐 뭔가 많이 문의를 하셨던 것 같고요. 그러면은 대표님과 실장님이 말씀하신 게 그대로 맞아 떨어진 거네요. 뭐라고 규정하고 싶지 않다라고 네. 하셨는데 뭐라고 규정하고 싶지 않은 데서 규정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네. 여기서 행사를 해보고 싶다. 네. 네. 그럼 그분들이 무명일기 공간에서 공연을 하시면 공연인 건지 이게 그냥 모임인 건지 그 경계도 모호한 그런 공연이 이루어졌겠어요. 그렇죠. 뭐 실제로 유료 티켓을 받고 공연하신 분도 계셨지만 저희는 대부분이 오픈 공연을 조금 원한다. 누구든지 공간에 와서 전시가 됐든 공연이 됐든 이런 거를 어울리길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까지는 일단 그렇게 해왔고요. 차츰차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경계가 조금 생기면서 그런 규정들도 생기고 명확해지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픈을 준비하던 당시에 교류했던 많은 분들이 이 공간 사용법을 다 익히고 가신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분들조차도 현재까지는 뭐 변화되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올 때마다 좀 달라졌네. 바뀌었네. 이렇게. 네. 또 이런 것도 하네. 이렇게 하네. 뭐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니까 나중을 계속 기대하시더라고요. 다음에 어떻게 변할까 하고 또 와야지 이렇게 많이들 해주세요. 아니 그러면은 무명일기를 찾는 고객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네. 방문객들한테 어떻게 그 인상 지워지고 싶으신 건지. 저희는 제품이 됐든 어떠한 상품에 좀 초점을 두고 싶지 않아요. 그거를 쓰는 사람들이 이걸로 해서 어떤 생활을 하는지 그러니까 찾아주시는 분들과 같이 그 일상을 살면서 같이 이제 시간이 지나길 바라는 브랜드랄까. 그러다 보니 같이 살고 싶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저희 식대로 지금 뭐 회사에서 하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로컬 컨텐츠 컨시어지 서비스를 하고 싶습니다. 감성적으로는 이제 나와 당신의 오늘에 스며들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품으로 기억되기보다는 여기서 뭘 했다로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뭐 누굴 만났다. 무명일기에서. 혹은 무명일기에서 뭘 먹었다. 오늘 어디 갔는데 무명일기를 갔는데 좋았다. 본인들의 일상을 반복되는 일상에서 저희 공간이나 저희 브랜드를 접하시고 나서 뭐 기록도 하시고 찍기도 하시고 하시면서 조금은 특별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희가 왜 음악 같은 거 들으면 예전에 이 음악 자주 듣던 공간과 시간이 기억이 되잖아요. 네. 추억과 기억이 되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공간도 그렇게 기억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말씀 잘 해주셨던 그런 음식들도 분명히 있지만 음식이 기억되고 싶진 않아요. 무명일기에서 뭘 했다, 무명일기에서 누굴 만났다, 우리 거기 무명일기에서 만날까? 분명히 주체가 되는 거는 그들의 인생이 주체가 되는 거고요. 와, 이 정말 심오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 식으로 표현하면은 무명일기와 무명일기를 오가는 무명일기 시민들이 무명일기에서 같은 기록을 남기거나 자기만의 기억이나 기록을 남기거나 이런 것 같아요. 일종의 시민권 같은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요. 아직은 영주권 정도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내가 어느 지역 사람인데 그 지역에서 나 어린 시절 뭐 먹었어. 네. 뭐 하고 놀았어. 이런 것처럼 나는 무명일기 크루인데 뭐 시민인데 무명일기 가서 나 맛있는 커피 마셨어. 케이크 먹었어. 공연을 했어. 전시를 했어. 마음에 드는 옷이 있어서 샀어. 뭐 이런 식으로 삶의 일부가 되어지는. 네. 뭐 그렇게 해서 제각각의 삶이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모여지는 그런 세계관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조금 더 가깝게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지금까지 약 40분간 무명일기를 공부하고 학습하고 탐구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 예.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유별난 일을 하고 계시는 거긴 한데요. 네. 앞으로는 무명일기 같은 기업들이 더 나올 것 같아요. 이미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사라지지 않는 거는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근데 또 새롭게 생기는 것도 너무 많을 거고.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것 같아요. 기존에 있었던 건 아닌데 익숙한데 근데 새로 생긴 거. 뭐 이런 애매모호한 이런 사회 현상들이 브랜드의 탄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며 서비스가 변화가 될 수도 있는 거. 계속 반복적으로 겪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네. 중요한 거는 브랜드가 됐든 콘텐츠를 지키고자 하는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들 혹은 이런 씬에서 있는 분들이 죽을 때까지 나 이걸 간직하고 있을 테니까 언제든지 필요하면 나한테 오세요 하는 그런 식으로 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내용이 점점 더 심오해지고 있네요. 좀 정리를 해볼까 했는데 더 심오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난해한 비즈니스, 난해한 공간, 난해한 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저희가 이렇게 좀 오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자, 이제 드디어 2부를 매듭을 짓고 3부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했던 것들이 바로 로컬 컨텐츠다라고 제가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창업기와 네. 무명일기라고 하는 그런 독특한 컨셉, 공간, 뭐 브랜드, 기업, 뭐라고 규정 지을 수 없는 뭔가의 세계를 만들어낸 이야기, 그 과정의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로컬 콘텐츠가 로컬 창업과 로컬 크리에이터와 더 많이 등장하게 될 로컬 콘텐츠 비즈니스에 어떤 식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얘기가 좀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3부에서도 이야기를 더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